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편입니다. 세계여행을 다녀오면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생긴 어떤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세계여행을 다녀와서 생긴 단점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장 덜 불편한 것부터 진짜 불편한 순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챙기는 버릇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갑이랑 스마트폰이랑 열쇠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은 대부분 주머니에 넣어놓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지 어디서 길 가다가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지갑과 스마트폰을 관리하면 큰일 나거든요. 반드시 내 손이 닿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터치하려고 할 때 내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몸에 가까운 곳에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넣으시고 아시죠? 가슴팍에 오는 요런 백 하시고 아니면 앞주머니에 최대한 넣으시거나 아니면 잠바 속주머니 넣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버릇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숨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뒷주머니에 넣으면 훔쳐간다 라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뒷주머니 절대 못 넣고 앞으로 넣고 그다음에 앞으로 넣을 때도 약간 찝찝하면 가방에 넣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성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가방을 보통 백팩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힘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제 뒷주머니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게 돼요.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산다는 것이 요즘은 점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라든지 등등등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남을 의심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세계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정말 1도 안 했습니다. 반드시 의심하는 것이 미덕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신건강을 이루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특히 남미에서. 그게 그대로 한국까지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옅어진 소속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말만 쓰고 살 때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학교 가고 졸업하고 회사 가고 돈 벌고 애 낳고 집 사고 물론 모든 세계 사람들도 이런 태클을 타지만 요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강박이랄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님의 어떤 자식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굳이 해야 돼?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 살다가 한국에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여행을 한번 하고 오니까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로 살고 있는 에콰도르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럽 사람,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나면 내가 굳이 한국에서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장기 체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사는 것까지 보고 오니까 이제 약간 나쁘게 말해서 헛바람이 드는 거죠. 내가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야 돼?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또 반대급부로 이거 한국인 굳이 라는 생각과 함께 소속감이 옅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또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관점이긴 한데 전 여전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영어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1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어권에 태어나신 친구들은요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어를 배울 이유가 1도 없거든. 하지만 저희는 영어를 배워야만 하니까 기본적으로다가 한국 플러스 영어 2개를 해야 외국을 나갈 수 있고 미국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언어만 들고 나오면 돼요. 편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날아간다는 소리기도 하니까 저는 그 점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서 정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옅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맛있는 것에 대한 열망. 예전에는 되게 강했어요. 맛있는 초밥 먹어봐야지. 맛있는 타코 먹어봐야지. 이미 다 먹어봤습니다. 또 먹어봐야지. 물론 또 먹으면 좋겠죠. 근데 이미 먹어봤다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건 아직 못 먹어봤지만 얼마나 맛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생길 정도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어떤 좋은 동기였는데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이 신비로운 세상을 한번 탐험해봐야지 구경해봐야지 했습니다. 이미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첫인상 효과.
인터넷의 어떤 밈, 유행어 중에 뭐뭐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 봤을 때, 더러운 거 봤을 때도 쓰지만 너무 아까워서 이거 또 보았을 때 그 오는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은데 이미 봐버려서 아깝다라는 식으로도 쓰시잖아요. 요 느낌입니다. 세계, 마추픽추 이거 정말 처음 볼 때 그 감동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고 보면은 정말 좋은데 다 봐버렸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준비도 너무 허접하게 하고 봐서 다 날려먹었어요. 그 첫 장면에서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욕망도 사라지고 남들도 의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세계여행 대회 가기 싫어질 거니까 제가 다음에는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 생긴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